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콩만큼이나 어려운 제품이 있죠. 바로 유제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유제품을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유제품은 건강에 좋은 거냐? 아니면 요즘 나오는 이야기처럼 나쁜 게 더 많은 거냐? 오늘 한 번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품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왔던 게 원래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유를 뼈는 튼튼하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 뭐냐면 유제품을 많이 먹었을 때 고관절의 골절률을 오히려 높였다라는 논문이 나왔던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뼈는 칼슘이 많아서 튼튼하게 하는 거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골 밀도를 높였다 또는 뼈를 튼튼하게 했다는 논문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성인들에게서만 뼈를 약하게 하거나 또는 튼튼하게 했다는 논문들이 서로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들은 왜 이런 작용들을 했을까요? 유제품 단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제품을 받아들이는 성인들의 장 상태, 건강 상태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장이 더 건강한 상태에 있고요. 성인들은 장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섭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병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고관절의 골절률이 올라갔다는 논문의 저자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제품의 사용량이 그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제품을 사용해서 골 밀도를 떨어뜨린다, 오히려 뼈를 약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하기 위해서 유제품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을 여성분들이 치즈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보면 치즈를 먹고 오히려 살이 쪘다 또는 생크림 먹거나 사워크림 먹고 오히려 살이 너무 많이 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이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유제품을 먹고 살이 많이 찌게 된 분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일반식을 하면서 거기다가 단백질과 지방을 더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죠. 즉 탄수화물을 먹는 상태라면 이런 단백질과 지방은 바로 저장이 되는 신호가 나오게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탄고지의 유제품들을 이용한다면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기준은 탄수화물이 낮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과 지방이 살을 찌우는 신호로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제품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포만감이 좋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방이라든지 유제품을 먹고 살이 쪘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제품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제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유제품을 먹었을 때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하고 관계 있는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였다는 논문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유제품을 먹을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암이 유발이 된다면 앞에서 했던 우리가 건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정말 쓸데없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최근의 논문들은 유방암과는 오히려 관련이 없다는 논문들도 나오고요. 또는 대장암에 있어서는 오히려 발병률을 낮췄다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유방암을 발병률을 높였다는 논문을 보면은 거기서는 가장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IGF-1, 인슐린양 성장인자입니다. 이 인슐린양 성장인자가 유제품들이 자극을 해서 이런 암의 발병률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콩 단백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제품의 IGF-1 자극보다 2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이런 인슐린양 성장인자를 자극하는 것은 다른 단백질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지 월등히 더 높은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즈를 먹었기 때문에 암을 더 유발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바로 인슐린양 성장인자와 같은 인슐린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는 당연하게 높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유제품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유제품을 먹고 있는 내 몸의 환경, 이것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유제품을 먹을 때 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럴 때는 인슐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게 뭐죠?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혹시라도 암이 유발이 될까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런 저탄고지 시기를 하시면서 유제품을 잘 드실 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이미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콩도 그렇고 유제품도 그렇고 또한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조금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유제품을 써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제품을 사용했을 때 유발병률과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불안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산양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젖소 우유보다도 더 에스트로겐이 함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유로 만들었던 유제품들을 사용하신다면 암 환자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탄고지를 할 때 이 유제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내 몸이 너무 느린 대사에 있는 분들이죠. 이런 너무 느린 대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제품을 에너지화 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오히려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만약에 손발이 너무 냉하고 나는 대사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유제품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과 오일을 이용해서 저탄고지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유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